그 단어 자체는 참 익숙한데 중요한 거는 여자는 없다는 거. 자전거 타기와 같이 하체를 쓰는 운동은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결국은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을 좀 줄여주는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을 봐도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전혀 안 생기니까.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이정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전립선은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뭐 광고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 단어 네. 자체는 참 익숙한데 네. 어떤 기관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워낙 전립선이 작고 깊은 데 있어가지고 잘 감이 안 오죠. 중요한 거는 여자는 없다는 거. 남자에게만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한번 보시면 우리 몸에 이제 방광이 있습니다. 방광 뒤에 보면 여기 항문, 요 항문 위에 직장, 대변 나오는 데죠. 네. 그럼 요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전립선이거든요. 그래서 방광에서 전립선이 이렇게 밑에 있고 요 안으로 요도가 통과합니다. 그래서 요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들 성기를 통해서 오줌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몸에 깊숙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이 우리 하복부 배 밑에 이게 뼈가 만져지지 않습니까? 치골이라고 그러죠. 그 뼈 그 안쪽 그런 쪽에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전립선 꽁꽁 숨어 있어서 잘 모르는 기관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정액에. 전립선 뒤에 보면 이렇게 기관이 있거든요. 이 네. 꼬불꼬불한 포도 같은 거. 이게 정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정액이 고여 있다가 전립선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낭에 있는 정액과 이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액이 합쳐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액, 남성의 정액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자의 영양분도 공급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죠. 또 하나의 역할은 이제 이 요도로부터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세균을 이제 막아주는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성들이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때 여기서 막아줘요. 어떤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세균이 더 못 올라가게 방광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 세균을 막아주는 기능, 정액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 그런 기능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퇴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커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각종 질환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전거 타기와 같이 하체를 쓰는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해로운 건가요? 아,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과하면 좋지 않죠. 저도 1시간 정도 타보면 굉장히 그 사타구니하고 회음부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 소변까지 영향이 예, 압박이 미쳐요? 되니까 약간 붓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한참 있으면 좀 풀리면 되는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또 힘을 주다 보면 무리하게 오줌을 넣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전립선염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디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뻥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소변을 보다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소변이 나오다가 갑자기 참으니까 그 소변이 그 전립선 내로 역류가 됐던 것 같아요. 일부 역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를 고생을 했어요. 굉장히 막 불편하고 막 그 회음부가 아프고 무겁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약 먹고 다행히 낫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변 볼 때 누가 뭐 이렇게 옆에서 갑자기 확 문을 열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깜짝 놀라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변을 딱 참거든요. 그런 게 본 적이 없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똑같은 원리로 자전거를 오래 타거나 그러면 계속 압박이 되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무리하게 자꾸 눌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역류가 돼서 그 소변이 그 사실은 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소변이 그 전립선 내로 확 역류에 들어가면서 전립선 안에 세포들에게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전하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술도 네. 포금하는 것도 나쁘지만 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술을 먹는 게 제일 나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오늘 하루만 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타고 내일도 타고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뭐 출퇴근도 하시는데 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되게 이제 너무 장시간 안 타고요. 또 요새는 이제 전립선 안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에 파인 게 있거든요. 그런 것 하면은 그 회음부를 압박을 안 하고 주위만 딱 받쳐주니까 그런 건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출퇴근 하더라도 뭐 몇 시간씩 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회사 가거나 그러면 좀 이제 좀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좀 풀고 그러면 또 회복이 되니까. 그럼 뭐 일상적으로 출퇴근하시는 30분, 1시간 자전거 타시는 그렇죠. 거는 네. 문제가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참 궁금증이 많네요. 네. 이 전립선 질환하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전립선이 성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정말 그런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전립선이 커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잘 안 나오거든요. 뭔가 시원치 않으니까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소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뭐 오줌빨이 약하면 양기도 약하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니까 네. 결국 정력도 떨어지는 거고 뭐 이런 성기능도 약해진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의학적인 증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다고 그래서 성기능 장애가 오는 건 아니에요. 가장 흔한 게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이 아닐까 제일 싶은데요. 흔하죠. 네. 네, 네.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은 한마디로 커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요도를 누르는 거예요. 전립선을 보시면 그 이렇게 밤톨처럼 돼 있는데 그 안으로 요도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관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커지면은 안으로 이렇게 누르거든요. 전립선이 네. 빡 누르니까 오줌이 잘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소변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오고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자꾸 자주 봐야 되고 또 자주 봐도 자꾸 소변이 남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밤에도 자꾸 깨죠. 이게 이제 소변이 깨끗하게 안 나오니까 방광에 소변이 많이 남거든요. 자꾸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사인이 오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변이 자꾸 급해지고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가면 아예 안 나와요. 화장실에 여러 번 가게 되고 또 간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그 질병에 맞는 치료가 참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 현장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 중 하나인 레이저 수술 현장을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이게 다른 수술보다 출혈도 적고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 날이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레이저 수술 말고 또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대표적인 걸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 레지던트 할 때는 다 수술했어요. 무조건요? 예, 그러니까 수술 못하면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뭐 소변줄을 꽂거나 뭐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을 썼었죠. 왜냐면 약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한 20년 전 그때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게 참 우연한 기회에 개발이 됐어요. 그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인데 고혈압이 있는 분이 그 약을 먹으니까 소변이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과학자가 유심히 보고 그 약을 탐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립선 내부에도 이 고혈압에 듣는 약이 그 작용하는 소위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 약의 수용체. 그게 똑같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전립선에만 작용하는 수용체를 자꾸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원래 고혈압 치료제에 쓰던 약을 더 발전시켜서 전립선 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약을 쓰면은 이제 소변이 안 나와도 약을 딱 드시면 바로 하루 만에 잘 나오는. 그래서 이 약의 뿌리는 고혈압 약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혈압 약의 부작용을 없애고 그러니까 혈압이 안 떨어져요. 처음 약은 먹으면 혈압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죠. 예, 그래서 좀 어지러웠는데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혈관에는 작용하지 않고 전립선에만 특수하게 작용하는 약을 새로 개발해서 지금은 모든 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셔도 혈압을 안 떨어지고 소변은 잘 나오는데 그런 약이 됐죠. 그 약이 대표적인 약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이 커지는 게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고 비대증도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쓰시면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니까 점점 소변을 잘 보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약물 치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네. 또 호르몬과 관련된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네. 더욱이 남성 호르몬을 좀 줄여주는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성 호르몬이 줄면은 아무래도 남자의 그런 그 어떤 좀 좀 줄죠.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야 좀 이렇게 활력도 생기고 또 뭐라고 말이야 성욕도 좀 생기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남자들이 갑자기 자기 부인을 봐도 뭐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전혀 안 생기니까. 그런 걸 많이 저희 호소합니다. 실제로요, 환자분들이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을 끊습니다, 도로. 본인이 싫어해요. 효과 있어도 나는 나의 그런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 싫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을 빼죠. 그런데 그때 약을 끊으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약만 쓰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을 쓰면 소변이 일단은 잘 보는데 네. 그거는 문제가 전립선은 줄질 않아요, 크기는. 근원적 치료가 안 증상만 되는 근원적 치료는 안 거군요. 되고 그냥 증상만 좀 좋게 해주는 거니까 네. 사이즈가 줄이려면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네.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돼서 암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암은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증 환자를 진단하다 보면 그 중에서 전립선 암 환자들 많이 우리가 찾아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대증이 심해지면 암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같이 발전이 될 수 있지는 않다는 거는 긍정적이니까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겠지만 같은 원인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비대증이 있으시다면 암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꾸준히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요. 여성들의 경우에 자궁에 질환이 생기면 네. 뭐 심한 경우에는 자궁을 다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럼 남성의 경우에도 전립선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두 가지죠. 레이저 수술은 비대증만 떼내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귤을 비유하면 되는데 제주도 귤이 있어요. 네. 그 귤을 껍질을 벗겨내고 안에 알맹이를 싹 빼내잖아요. 귤이 잘 익으면 껍질 빼내기가 쉽죠. 금방 벗겨지니까. 그때 그 알맹이는 전립선 비대증이고 껍질은 전립선 그 비대를 덮고 있는 전립선 껍질입니다. 원래 전립선이요. 껍질. 그거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암은 뭐냐면 아예 껍질째 같이 그냥 통째로 빼버리는 거죠. 껍질째 없애는 거죠. 비대증과 암 수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껍질이 남아 있느냐, 다 없애느냐. 껍질까지 다 없애는 수술은 이제 우리가 전립선 암일 때 수술하는 거죠. 비대증인 경우에는 다 드러내지는 않는 네, 거군요. 그 껍질은 남겨놓고 알맹이만 빼내는 거고요. 그런데 두 가지 수술 다 아무래도 요도 옆을 지나가는 전립선을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배뇨 기능 장애나 또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실금이죠. 요실금. 비대증 수술일 때 이제 요실금만 좀 문제가 되고요. 암 수술할 때는 요실금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전립선 껍질 주위로 남자의 그 성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요. 그걸 잘라내면은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전립선 암 수술할 때는 두 가지 요실금하고 그다음에 발기부전 두 가지의 그 합병증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 지나가는 신경다발은 꼭 같이 잘라내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같이 잘라내는데요. 왜냐면 암이니까. 근데 이제 암이 심하지 않은 이제 초기인 경우에는 한쪽은 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양쪽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 암이 있다. 만약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신경은 자르고 왼쪽이 없을 때 왼쪽은 살려놓는 거죠. 그럼 한쪽만 있어도 발기가 되니까. 그런 식의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곤란한 점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립선을 좀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전립선 아까 염증 얘기했는데 근데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거 안 좋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참았다 갑자기 소변을 그냥 무리하게 보는 그런 것도 안 좋고요. 또 너무 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되는 거 안 좋고 고혈압이나 뭐 비만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식이요법 같은 거 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당뇨나 고혈압 조심하시고 그러려면은 과음이나 또는 어떤 흡연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전립선에 좋은 이제 음식이 있는데 되게 콩 종류 같은 거, 뭐 된장이나 청국장도 좋고 콩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또 빨간색 야채 이런 게 이제 전립선에 좋다고 합니다.
네, 이 술, 담배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데요. 술과 담배 꼭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콩이 전립선에 좋다고 하니까요. 잘 챙겨서 드시면 전립선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전립선 질환을 조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여기 있습니다. O인가요? X인가요? 옵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완치가 됩니다. 우선 암은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피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SA라고 하는 피 검사가 있는데 피 한 방울 뽑아서 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거 보고 수치가 올라가면 암이 의심되니까 빨리 조기에 진찰하셔서 확인하셔서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죠. 그리고 비대증도 처음에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뭐 이럴 때 비대증 증상이 있구나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또 소변도 잘 보고 나중에 합병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